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강 듣는 법, 온라인 학습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온라인 학습 다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학교에서는 온라인 클래스로 선행과 관리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즘 학생들 인터넷 강의로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강의가 장점도 너무 많고요. 그리고 단점도 좀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좀 유의해서 잘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적었습니다. 자, 일단은 화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겠죠. 일단 온라인 강의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강의예요.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. 우리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그 수업 내용을 다시 들을 수가 없지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조금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분명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가르쳐주는 선생님들께서 복습 그리고 예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지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딱히 선생님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한번 찍어두면은 그 내용을 두 번, 세 번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. 또 선택적 학습 1강부터 30강이 있다면 학생들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. 전체 내가 굳이 들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안 들어도 되고요. 예를 들어 모의고사 하면은 내가 29번까지는 안 들어도 되고요. 30번부터 어렵다라고 치면은 30번부터 들으면 되기 때문에 또 수학 같은 경우도 2점짜리 문제는 내가 안 듣고 3점짜리 어려운 문제나 4점짜리 문제만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국어에서도 비문학 부분만 듣고 문학 부분은 안 듣는다든지 이런 선택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유능한 강사진. 인터넷 강의를 찍으면요,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말 실수하실 때도 있고요. 아니면은 현장 강의 진행할 때 이제 인원의 제약 때문에 주니어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요. 2타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요.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1타 강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온라인 강의를 듣는 거니까 그런 점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네 번째는요. 시간 그리고 공간적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. 새벽에도 물론 들을 수도 있고요. 컴퓨터만 있다면 혹은 태블릿만 있다면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어느 공간, 어느 시간에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. 자, 여태까지 장점을 둘러봤고요.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단점을 우리가 극복하는 피드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. 혼자 공부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도 이 혼자만 하게 되면은 누군가 디시플린 할 수 있는 누군가 규제를 하거나 규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마음가짐 다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서 집중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또 우리 강의 들을 때 학생들 1.0으로 안 듣고요. 1.5 2배속으로 듣는데 1.5 2배속이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머릿속에서 빠르게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으면 특히나 첫 번째 듣는 내용이면은 1.5, 2.0 이렇게 들어버리면은 너무 빨라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될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점. 두 번째, 현장감이 없다. 마찬가지로 혼자 공부하게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리한 점인데요. 현장감이 있어야지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내 라이벌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받아 적는지 어떻게 집중을 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고 나는 졸아도 되고요. 틀어놓고 다리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누워 있어도 되고요.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업 받는 태도가 나쁠 수 있다.
세 번째, 빠른 피드백 불가. 피드백이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저희도 선생님들을 1대1로 꼭 붙여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상태에서 피드백을 해주면 전혀 소용이 없고요. 1대1로 피드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근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궁금한 게 있어도 그거를 게시판에다가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별표를 쳐놓고 나중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. 또 즉각적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강의보다 그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마지막, 강제적 학습이 불가능합니다. 인터넷 강의에서 숙제도 내주고 과제도 내주기는 하죠. 대신에 이 숙제와 과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물론 지금 온라인 클래스 들을 때도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나 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강을 했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안 풀고 있는지 과제를 내주곤 하는데요. 이 체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.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퍼니시먼트, 즉 처벌 과정이나 아니면 상점 과정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. 그래서 학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강제적 학습이 안 되는 부분들은요,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은 온라인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의 숙제라든지 과제를 꼭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스케줄러나 아니면은 노트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온라인 강의 수강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온라인 강의는요,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.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약화시켜서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듣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